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닦구를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11월 23일이고 요 데스앤도트 다이어리에다가 닦구를 해볼 겁니다. 사실 여기에 몇 개를 하긴 했었거든요. 요렇게 3개를 했었는데 이제 이쪽에다가 닦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떡매를 쓰고요. 이 칸이 생각보다 거슬릴 줄 알았는데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쓸만합니다. 마요를 오려서 붙여볼게요. 오리는 게 낫겠죠? 제 짐작컨대 이 떡매는 계속 오려서 쓸 것 같습니다. 네모난 형태로 쓰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제가 쉬는데요. 제가 저번 주말에 친구네를 갔다 왔거든요. 월요일 연차 써가지고 목포를 내려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갈만했거든요. 가기 전에는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갔다 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기차 타는 거는 정말 괜찮아요. 한 2시간 반 동안 앉아있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용산역까지 가는 지하철이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날 기차를 한 3시 20분쯤인가 끊어놓고 그냥 그쯤 가야지 해가지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2시간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용산역에 떨어지면은 거의 5시 반이 넘죠? 여튼 딱 퇴근 시간인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낑겨서 돌아왔거든요. 저는 그 퇴근 시간 지하철 타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오긴 했으니까 피곤하다 해서 이번 목요일은 절대 내가 침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책상에 앉는 거는 닦구만 할 때 앉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따 4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한 11월 초에 히피펌을 했어요. 펌을 했는데 지금 펌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 히피펌은 비싸잖아요? 근데 펌이 다 풀리고 머리만 부스스해져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생머리도 아니고 파마한 머리도 아니고 부스스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쌤들이 이거는 재시술을 받아야 된다.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풀려버리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AS가 2주 안에 와야 된대요. 근데 저는 2주를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AS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파마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좀 굵게 말아주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도 결과가 좀 많이 굵었나 봐요. 그래서 재시술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조금 더 얇게. 그래서 토요일날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평일이 안 되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오늘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가 다시 펌을 받으러 가야 되고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펌을 다시 하면은 너무 머릿결이 더 개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펌 말고 그냥 클리닉을 해달라고 할까 하는데 살짝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 상대방 입장에서 미용실 디자이너 입장에서 어이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펌을 하면 머리가 당연히 상하는데 펌을 해서 머리가 상했으니 차라리 그냥 재시술 말고 클리닉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은 살짝 어이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말 못하고 그냥 재시술 받겠다. 저도 뭔가 돈 쓴 게 비싸게 주고 한 게 아깝기도 하고 해서 재시술 받겠다 해서 이따 갑니다. 얘를 할까요? 아니면 얘를 할까요? 둘 다 잘 어울리긴 해서 색감을 조금 다채롭게 추가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붙이겠습니다. 이 위에 조금 남은 게 애매해서 살짝 위로 올려서 붙여볼게요. 잘 뜯어지겠죠?
그리고 저 드디어 샀습니다. 그 파스텔 서울이 텐바이텐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배송은 따로 오지만 제가 맨날 그 실버 반짝이 아껴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버 반짝이 품절이라 구할 수도 없다고. 근데 텐바이텐에 갑자기 제가 이걸 찜해뒀거든요. 근데 다른 거를 샀는데 밑에 찜해둔 목록에 얘가 한 60%인가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미쳤는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은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광을 이제 막 개수를 늘려서 몇 개 살까 하고 있는데 딱 4개에서 멈추는 거예요. 재고가 4개가 끝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 실버 반짝이 은광을 4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4개를 샀고요. 얘는 덤인 것 같아요. 이미 좀 썼고 이렇게 노란색도 그냥 하나 샀고 이미 얘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노란색은 많이 쓰니까 샀고 하얀색도 하나 샀고 검정색 2개를 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버 반짝이 부자가 되었고요. 아껴 쓰지 않고 마음 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일을 해서 나름 싸게 샀어요. 얘를 이쯤에서 오려가지고 붙여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얘가 가려지는 건 또 싫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또 애매해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네 집을 놀러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드럼을 배웠어서 드럼 연습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서 저도 좀 쳐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드럼 뚱땅뚱땅 하기만 하는 애인 줄 알아가지고 친구가 드럼 배운다고 했을 때도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쳐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럼 학원을 끊을까 생각 중입니다. 집 주변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릴 것 같아요. 계속 두드리니까. 근데 저는 박치여가지고 생각보다 어렵긴 했습니다. 지금 밖이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소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좀 초록파랑 색감인데 포인트로 얘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날짜를 붙여볼게요. 이 갈색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책을 사서요.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이번에 산 책 제목들을 적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정말 고심해서 고른 책들인데요. 사실 장바구니 한 30권 정도의 책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 사고 싶었지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기 때문에 한 10만 원어치만 사자 해가지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3개 구병모 작가님 책인데요. 제가 구병모 작가님 있을 법한 모든 건 너무 재밌게 읽었잖아요. 옛날에 아가미도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이번에 샀습니다. 아가미는 다시 읽고 싶어서 샀고 그때는 이북으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전 좀 소장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읽고 싶어서 샀고 사실 파과는 유명한 거 알고 있었지만 별로 안 끌렸어요. 별로 사고 싶지 않았는데 이 파쇄가 나온 거예요. 이게 파과가 60대 여성 노인 킬러 얘긴데 이 파쇄는 그 60대 여성 노인이 10대 때 어땠는지 그 10대 시절을 그린 책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세트로 있어버리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당연히 재밌겠지 작가님 책인데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 겨울의 언어 그 유튜브에 겨울서점이라고 있는데 책 유튜버시거든요. 이제 김겨울 작가님께서 하시는 건데 제가 그 유튜브를 참 좋아해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책이 읽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책에 흥미가 좀 떨어졌을 때나 나태해졌을 때 그 영상들을 보면서 다시 책에 흥미를 돋구곤 하는데 그 작가님의
신작이 나온 거예요. 산문집이 나와서 저는 또 산문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샀습니다. 사실 김가을 작가님 뭐 아무튼 피아노나 뭐 떡볶이 모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살까 옛날에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피아노랑 떡볶이 둘 다 관심이 그렇게까지는 없어가지고 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양한 작가님의 그 조각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산문집을 낸 거라고 하셔서 이거는 사야겠다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요거 좀 비쌌거든요. 좀 두껍고 좀 비싼데 하루 10분 철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관심은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봐보자 해서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샀는데 이제 철학자들이 한 얘기 뭐 그런 거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왜 출근하기 싫은가, 매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등등등 삶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이런 좀 흥미가 있는 궁금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철학자들 얘기를 풀어서 해주는데요. 이 책이 좀 귀여운 게 뭐가 있냐면 이 대머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대머리 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좀 빠개진다 이런 의미여가지고 요 세 개는 괜찮은 거고 대머리 지수가 요 4개짜리도 있고 요렇게 대머리 지수 6개짜리도 있습니다. 얘는 진짜 어렵다는 뜻이겠죠? 여튼 요렇게 있어서 그냥 대머리 지수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읽기 어려우면은 그냥 대머리 지수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 읽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삶에 대해 미치도록 성찰했던 철학자 47인과의 대화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정말 책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대화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 알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앉은 자리에서 쉽게 알아갈 수 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 이렇게 철학자와 대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조금이라도 대화하는 기분이 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의 사상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딱 그런 책인 것 같아가지고 사봤습니다. 이제 철학 공부하듯이 얘를 읽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또 산문집인데 김박은경 작가님의 비밀이 없으면 가난해지고입니다. 이 부제가 여자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김박은경 작가님 시집을 갖고 있거든요. 못 속에는 못 속이는 이야기라고 시집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 시집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려웠는데 산문집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 부제 자체를 보면은 여자 인생 선배인 사람한테 뭔가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기자 작가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것도 유명하죠. 제가 모순을 읽었잖아요. 근데 모순이 엄청 막 내 인생작이다 너무 재밌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되게 술술 읽히고 글을 참 잘 쓰셨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양기자 작가님의 유명한 책을 사봤습니다. 이게 90년대인가 그때 그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걸 쓰셨으면은 쉽지 않았을 텐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렇게 사봤고요. 정말 그 장바구니 속에서 진짜 택배 오면은 내가 얘는 바로 읽겠다. 진짜 너무너무 읽고 싶다는 것만 추려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을 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가미는 조금 여름에 읽어야 분위기가 좀 맞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계속 살말을 고민하고 있어서 너무 늦게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재밌게 읽으려고요. 내용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책은 저렇게 소장하는 맛도 있지만 그 종이책으로 읽었을 때 인덱스 붙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사할 거를
인덱스를 착착착 붙이려고 합니다. 이쪽에 좀 겨울 느낌의 감성 사진을 붙이고 싶은데 이미 너무 귀요미 닭구가 된 기분이어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감성으로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뭔가 굉장히 꾸미기가 애매해져 버렸네요. 근데 이거를 또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에 이어서 꾸밀게요 하면은 다음에 또 하기 싫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글씨로 가득 채워버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계속 앞서서도 닭구를 했었기 때문에 영상만 안 찍었을 뿐이지 이제 마땅히 쓸 내용도 없거든요. 심지어 오늘은 23일 아침이고 아직 뭔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써봤자 반짝이죠. 스티커 산 거, 그리고 책 산 거, 요 정도밖에 없어서 뭘 좀 더 꾸며야 되긴 하는데 말이죠. 이왕 귀엽게 된 거 이 귀여운 애들을 또 붙여볼까요? 마테를 좀 가리지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오늘 김장합니다. 그래서 집에 돼지고기가 있거든요. 이따 저녁에 다 무치고 고기랑 함께 먹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먼저 써볼게요. 이제 파마 재시술 가는 거랑 반짝이 산 거랑 김장하는 거, 걔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써봤는데요, 다 썼습니다. 역시 착즙해내면 뭐라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비워두는 게 귀여워서 뭘 쓰진 않았고요. 어쩌다 보니 닭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닭구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닭구를 해볼게요. 시작은 전에 못 붙였던 감성 스티커를 붙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라인 테이프를 써볼게요. 오늘은 살짝 노란색과 하늘색 색감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매를 붙여볼게요. 제가 전에 그 철학책 샀잖아요. 그 방금 읽었거든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글을 읽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는? 그래서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닭구를 시작했고요. 그 아이는 천천히 읽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크게 한번 붙여볼게요. 얘가 하얀색이어가지고 언제 쓰나 했는데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되게 바쁘거든요. 그 조용하게 되게 바쁜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읽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읽는 속도가 되게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걔가 50부작이란 말이에요. 저는 16부작도 잘 못 보는 사람인데 과연 그걸 다 볼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일단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도전했는데 여튼 그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림도 그리고 싶어서 그림 연습도 해야 되고 닭구도 해야 되고 그냥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드럼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드럼학원 다닐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제 지금 다른 취미생활도 하기 바빠가지고 드러난 걸 끊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사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필사를 좀 안 했는데 이제는 좀 필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책을 새로 읽으니까 또 다시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쌓여 있어요. 집에서 다 집에서 하는 거긴 한데 굉장히 조용하게 바쁘답니다. 이것도 영상을 찍으면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업로드도 해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바쁜 게 훨씬 좋습니다. 노잼 시기보다는. 당연한 말이지만요. 제가 일택이랑 노잼 시기가 되게 잘 오는 사람인데 웬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더 허한 느낌이 강해서 더 노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괜찮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분위기, 그 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치과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딱 갈렸는데 절반으로 연말이 되게 허하고 좀 외롭고 뭔가 이런 쓸쓸한 이런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연말 너무 이제 분위기 따뜻하고 활기차고 뭔가 신나는 삐뚤어진 것 같네요. 연말이 되게 클라이막스 같은 느낌으로, 아니 피날레? 이런 느낌으로 좋은 느낌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저는 좀 허하다 생각하는 파입니다. 왜냐면 뭔가 다들 연말이라고 떠들썩하고 신나고 뭔가를 뽁짝뽁짝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해야 되는 느낌을 받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뭔가 되게 빈곤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또 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라고 뭐 가족끼리 모여서 이벤트하고 파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멀리 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 같은 분위기니까 연말이, 저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허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안 느꼈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또 한 살을 먹는구나, 이렇게 시간이 가는구나, 시간이 아니에요, 세월 같아요. 세월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에 인싸였고 유잼 인간이었다면 연말에 약속들이 계속 차있고 파티하고 뭐 그러겠지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노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책을 읽었는데 그 철학책 말고 다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 저자가 본인이 노잼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나만큼 노잼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도 나왔지만 저도 되게 듣기 바쁘거든요. 그 유잼 인간들의 말을 계속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말을 할 순 없잖아요. 물론 저도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들어주기를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브랜드일까요? 되게 닮았는데?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뭔가 닦구가 순탄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툭툭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든 생각인데
다꾸템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다꾸템이 많으면 쓸 게 많으니까 고민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템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쓸 거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이상하게 월급을 받았는데도 돈이 없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저 이번 달은 막 크게 지출할 게 없어서 돈 좀 괜찮으면은 드럼학원을 해야지, 이번 달에 끊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이 다짐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이게 크게 나갈 게 없으니까 돈을 아껴야 된다, 다른 거에서 안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서 자꾸 야금야금 뭔가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분을 느끼나 봅니다. 너무 하늘색과 노란색으로 색을 너무 국한지어서 해버려서 그런 건지 뭔가 밍둥밍둥하네요. 이 진한 노랑을 넣으면 조금 튈까요? 튀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답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는 건지.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했어요. 안 어울리는데,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붙일게 하고 붙여버리면 이게 뭐지? 싶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물어봤지? 어차피 지 맘대로 붙일 거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갑자기 컬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하게요. 이 아이가 붙이고 싶어졌어요. 이제 이 아이를 넣었으니까 또 이쪽에도 뭔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있으면 뭔가 허전하니까요. 막상 이렇다 할 공간은 없지만 우겨서 붙여볼게요. 역시 어부바 스튜디오에 얘 이름 뭐였지? 얘 이름 있는데 여튼 아무튼 대단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붙이면 다꾸가 확 사는 느낌이어서 좋아합니다. 제가 또 연한 색감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수요일 저녁을 제일 알차고 잘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내일 쉬니까 이대로 밤을 끝낼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게 슬프게도 월화수 일한 게 누적이 돼서 수요일 저녁이 제일 졸려요. 그래서 그 의지와는 다르게 너무 졸리기 때문에 항상 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오늘 다꾸 진짜 많이 하고 자야지 막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도 못하고 잘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요일 아침에 하고 이런 식입니다. 뭔가 뽁짝뽁짝해지고 있어서 기분이 좋군요. 이제 짜잘한 애들로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도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뭔가 보니까 중국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어를 잘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계기가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중국어가 갑자기 하고 싶어져가지고 못됨시 그 교양은 아니지만 되게 방과 후 프로그램처럼 중국어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랑 그거 신청해가지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어를 정말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그러니까 진짜 완전 백지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게 진짜 기초반이긴 했거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냥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발음도 어렵고 그냥 한자들도 어렵고 그냥 다 어려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싶더라고요. 이게 파면 팔수록 더 어려워질 텐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지? 그 일본어는 어순이 같아가지고 그나마 초반에 배우기는 괜찮잖아요. 이게 갈수록 파고들수록 어렵다고는 해도 초반에 간단한 거 배우는 거는 좀 쉽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배워보고 싶지만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 중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뭔가 이미지가 살짝 무섭기도 하고 좀 그게 지역마다 다른 걸로는 알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걸 또 먹잖아요. 그리고 향신료도 좀 세고 근데 저는 향신료 이런 그런 향 있는 음식들을 못 먹기 때문에 나랑은 안 맞겠거니 생각을 해서 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중드 막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어디를 가고 싶은 건 딱히 없고 근데 뭔가 제가 이게 보는 게 현대물이 아니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천개, 인간계, 귀계 막 이렇게 나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선현물이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애들이어가지고 좀 더 자연적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자연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데 특히 여행할 때는 완전 도시파이긴 한데 그런 걸 보니까 그 중국의 광활한 대지를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튼 여러모로 조금 빠져있긴 한데 과연 드라마를 제가 끝까지 다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의문입니다. 너무 여기 마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얘를 옆으로 좀 옮겨볼게요. 그리고 왜 자꾸 삐딱하게 붙여지는 것 같을까요? 근데 저 글은 어디다 쓰라고 지금 이렇게 답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중국 노래를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원래 듣기는 했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왜 듣기 시작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왜 그 당시에도 살짝 그 중드나 뭐 이런 거에 빠졌었어가지고 노래까지 들었던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번 빠진 적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노래는 듣고 있었는데 요새 다시 빠져가지고 노래 되게 좋아요. 뭔가 편견이 있잖아요. 중국 노래는 좀 사극풍? 뭐 요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일 것이다가 강한데 들어보면 팝송같이 되게 트렌디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 이 땅덩어리가 진짜 넓은데 그럼 얼마나 좋은 노래가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노래도 진짜 좋은 게 많습니다. 유튜브에 해석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플리를 올려주시고 하셔서 중국 노래도 많이 듣고 있어요. 노래에 빠지는 것도 전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어쩔 땐 한국 노래에 빠져서 그렇게 막 듣다가 어쩔 땐 또 일본 노래에 빠져가지고 막 일본 밴드 노래 듣다가 그러다가 중국 노래 빠지면 막 중국 노래 듣다가 다시 한국 노래 듣다가 막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중국 노래 솔직히 그 꼼수를 살짝 바라고 있긴 해요. 이렇게 노래를 많이 들으면 언젠가 귀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심한 기대를 하곤 하는데 역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국은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뭔가 따라 부를 수도 없어요. 굉장히 알록달록해졌죠? 근데 마음에 듭니다. 뭔가 알록달록해서 저는 알록달록병이 있으니까요. 그 전 페이지는 되게 심플했는데 사실 이것도 막 나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깔끔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뽁짝뽁짝한 거 보니까 저는 확실히 투머치가 좋지 않나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또 아닐 때도 있어가지고 확신을 못 하겠네요. 제가 실버 반짝이가 많아졌으니까 얘를 붙여볼까 하는데 그닥 안 어울릴 것 같죠? 이미 알록달록해서 뭔가 데코되는 아이는 더 붙이지 않겠습니다. 글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글을 어디다 쓸까요, 제가? 그렇다고 글을 하나도 안 쓰기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쓸 데가 없네요? 왜 이렇게 닫고 그랬지? 여기나 그렇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라도 적어볼게요. 이렇게 글까지 써보았습니다. 아주 좁은 틈에 써보았는데요.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필사도 하고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고 멍도 때리고 여러 가지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슝.